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고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지요. 때문에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이별, 즉 헤어짐입니다. 이어왔던 인연을 어떻게 매듭짓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잘 헤어진 인연이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우성 변호사의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입니다. 26년차 변호사인 저자는 모든 분쟁은 결국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다스릴 줄 모르면 절대 성공을 거둘 수 없고 인생도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람 간의 분쟁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덕에 인간의 민낯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저자는 수십만 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겪은 생생한 비즈니스의 사례와 더불어 논어, 사기, 한비자 등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기술을 조화롭게 풀어냅니다. 저자인 조우성 변호사님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 원작이 수록된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번 신간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관계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또 인연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잡고 있을 필요도 평생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얼굴 붉히며 헤어질 필요도 없다 말하죠. 언제든 다시 만날 것처럼 여지를 남겨두는 현명한 인간관계론. 26년차 변호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깨달은 관계 맺고 끊기에 지혜가 담긴 책. 그리고 40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 조우성 변호사님의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보통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그 수를 늘려간다. 그렇지만 나무마다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사람마다 본인에게 적합한 관계의 양이 있다. 그 양을 무리하게 초과하면 관계 하나하나는 부실해진다. 내가 훈장처럼 수집했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불화와 갈등이 싹트고 결국 처치곤란한 가지와 열매 때문에 끙끙 속을 앓는다. 관계도 감 키우는 것처럼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관계의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가지는 더 키워낼 것인가 판단하는 것일 테다. 관계를 잘 정리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관계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현재에 충실하되 끝났을 때는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도의 기술이다. 인연이 다한 관계를 아쉬워하며 억지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좋아서 맺은 관계가 번뇌만 주고 있다면 일단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적이 되어 헤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평생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칼같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만날 것처럼 여지를 남겨두는 정도면 된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 다시 봄이 돌아온다. 계절을 잡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저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의 계절을 만끽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된다. 왜 이 관계가 화창한 봄이 아닌지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관계의 열매를 잘 수확하며 다시 올 봄을 기다리자.
새 봄에는 또 그 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 주변에서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냐고 놀릴 정도로 무엇이든 챙겨주고 신경 쓰는 친구다. 그런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 친구가 많이 서운했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잘해준 건 다 어디로 가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나를 욕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좋았던 걸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야속하고 섭섭한 일이다. 상대방의 인격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알고 보면 인격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 자체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도록 진화해 왔다고 한다. 위험하고 불쾌한 기억은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이 기록은 오랫동안 남아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게 해준다.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적힌 카드를 각각 50장씩 나눠주고 외우게 했다. 충분히 외울 시간을 준 뒤 1시간 정도 영화를 보았다. 그 후 카드의 단어를 기억해서 써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피실험자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억했다. 우리를 언짢게 하는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찌 저러나 라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진화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유연천리 레상회, 무연대면 불상봉. 즉,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으나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인연이 다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해서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면 아름답게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계속 복용하다가는 탈이 날 수 있다. 반대로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어 있다. 어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장을 써달라고 방문하는 의뢰인 중 대다수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다.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서로 잘 알던 사이였기에 공유하는 비밀이 많고 이 비밀은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관계가 좋았을 때는 서로 비밀을 공유하며 끈끈한 관계를 만들었겠지만 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지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나는 되도록 선을 넘지 말 것을 권유한다. 비록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도 굳이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는 비밀까지 거론하며 관계를 나쁘게 끝맺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헤어질 때 서서히 페이드아웃으로 관계가 정리된다면 상관없지만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메일이나 문자를 사용한다면 간단한 이별의 뜻만 전하는 것이 맞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한다. 당시에는 섭섭함과 분노가 컸을지도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일을 이해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리 별나게 굴었을까라면서 자책도 한다. 즉 시간이 흐르면 헤어짐이 아쉬워질 수도 있고 관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글로 남겨두면 잊고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이 떠올라 두고두고 곱씹으며 기분 나쁠 수 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남겨두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마웠던 점에 대한 감사, 부족했던 점에 대한 미안함,
훗날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기약 정도면 충분하다. 마음에 없는 외교적인 화법이어도 괜찮다. 상대도 그것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임을 안다. 차가운 거절을 당했다는 느낌은 덜 주면서 나에 대한 앙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인사면 된다. 지금은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한 법이다. 설령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딘 나까지 좋지 않은 기억과 함께 묻어두지 말자.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껄끄러운 사람과 편해지는 법. 우리는 내가 도와준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도와준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 얼핏 생각하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니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은 뿌듯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이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으쓱해진다.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은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민망하고 지우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었지 라면서 도와준 기억을 더 자주 떠올리고 음미하길 좋아한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심리학자도 있다. 별다른 호의를 갖지 않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내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치자.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든 이 모순,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해결하고자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을 내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지레 못 박아 버린다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이미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부탁도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된다고 한다. 이런 심리 상태를 응용하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즉,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부탁해서 도움을 받은 다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원수처럼 구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펜실베니아주 의회의 한 의원이었는데 프랭클린은 이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고민하다 한 가지 꾀를 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이 매우 희귀하고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사실에 아주 뿌듯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읽고 싶다며 며칠만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의원은 책을 빌려주었고 프랭클린은 일주일 후에 매우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이후 그 의원이 프랭클린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 먼저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어떤 일이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말년까지 아주 친한 사이로 남았다. 이 일화는 매우 유명해져서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보다 당신을 한번 도와준 사람이 다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의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도 생겼다. 마찬가지로 껄끄러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게 조언을 구하는 걸 보니 상대가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다. 내심 기분이 좋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상대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내일처럼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았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황금다리를 놓는 효과를 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배웠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을 청하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다.
힘들어도 혼자 참고 이겨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관계 지향적으로 진화해 왔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 배를 탔다는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패가 아니다. 상대로 하여금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정중히 부탁해보자. 그런 뒤에 진심 어린 감사와 도움을 다시 돌려주면 그와의 관계가 한층 끈끈해질 것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게 인간관계다. 김 사장은 사업을 운영하다 크게 부도를 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고 재기를 노리고 있다. 마침 누군가 좋은 동업 제안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김 사장은 과거의 인연에 대해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챙겨줬는데 막상 형사처벌을 받자 전부 나를 떠나버리고 모른 척했다.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배신감이 너무 컸다. 하루빨리 재기해서 나를 모른 채 했던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등등. 그 분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특히 자기가 힘들었을 때 등을 돌린 사람이 평소에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더욱 크다. 하지만 복수심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면 조급해지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의뢰인들을 여럿 경험해 본 나는 김 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마천의 사기 중 맹상군 열전의 한 대목을 들려주었다.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던 맹상군은 군주의 신임을 얻어 부귀와 명예를 한껏 누렸다. 휘하에 있는 식객 3,000명은 맹상군의 눈에 들려고 충성심을 경쟁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제나라 왕이 바뀌고 세자가 왕이 되자 새로운 왕은 맹상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맹상군을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한순간에 부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많던 식객은 다른 주군을 찾아 떠나버렸다. 춘추전국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주군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많던 식객이 다 떠나고 맹상군 옆에 남은 식객은 늙고 볼품없는 풍환이었다. 풍환은 지혜를 발휘해 맹상군을 기어코 다시 제나라 재상으로 등극시켰다. 그러자 썰물처럼 떠나갔던 식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칭송을 늘어놓으며 맹상군 휘하에 몰려들었다. 화가 난 맹상군이 그들을 내쫓으려 하자 풍환이 맹상군을 말리며 이렇게 물었다. 사물에는 반드시 이르는 것이 있고 일에는 진실로 그렇게 되는 도리가 있는데 군께서는 이를 알고 계십니까? 맹상군은 화가 난 목소리로 나는 어리석어 선생이 말하는 바를 모르겠소 라고 퉁명스레 답했다. 그러자 풍화는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사물이 반드시 이르는 바요. 부귀할 때 선비가 많고 빈천할 때 친구가 적은 것은 일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이 과거의 직위를 잃고 빈객이 모두 떠나갔던 것을 두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원망한다면 이는 선비들이 다시 군에게 돌아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군께서는 옛날처럼 객을 대우하여 주십시오. 맹상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풍환에게 2번 절하며 말했다. 삼가 그 명에 따르겠소.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어찌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환히 웃는 낯으로 예전의 식객들을 다시 맞아들였다. 맹상군은 그 후에 식객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이름을 날렸다. 김 사장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감탄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원래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씁쓸한 이야기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하마터면 또 적을 만들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풍환의 말을 듣고 깨우친 맹상군이나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 김 사장 모두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다. 주사 김정희가 제주에 귀향을 가자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제자 이상적만은 변함없이 주사를 모셨다. 이상적은 역관이었기에 청나라에 갈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고가의 귀한 책을 사서 이를 힘있는 고관이 아닌 추사에게 보냈다. 책을 좋아하는 추사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선물이었다. 이런 이상적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추사가 그려준 그림이 추사의 세안도다. 논어에 나오는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에서 주제를 따온 그림이다. 고관 대작에게 이 귀한 책을 선물하면 자네의 출세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미 끈떨어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자네야말로 소나무와 잣나무로세라는 추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듯 상황이 변했는데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논어의 공자도 주사 김정희 선생도 특별히 언급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관계는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 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상대와 거리감이 생기거나 상대가 떠나갈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또 내 상황이 좋아져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는지 캐묻지 말라. 씁쓸할 수는 있으나 분노하거나 곱씹느라 큰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자 인간사인 것이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맺음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끝맺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의 맺음과 끝맺음을 현명하게 하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